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인문예술 공유 과탈이라고 그러는데 가탈이라고 하는데 가탈의 생태 철학. 가탈이는 들레즈랑 구조주의 철학자지. 그 공저를 많이 했어. 되게 난해해. 나중에 찾아보면 차이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생태 철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쉬워서 생각만 정리해보면 돼. 쭉 읽으면서 보여줄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딱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선생님이 새로 쓴 21세기 철학, 신유물론, 새로운 실제론하고 연결돼. 나중에 이어서 내가 참고로 보는 어떤 데스콜라의 철학, 그거는 21세기 철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교의 접점을 한번 보자고.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입장으로 환경관리주의가 있다. 환경관리주의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 선생님 잘 봐.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이전에 추석 때 내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인데 서양 철학을 보면은 서양 근대까지의 사상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서양 현대 철학에서도 심지어 구조주의 철학도 인간 우월주의,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21세기 철학, 지금 철학은 인간과 자연은 동반자다 이런 개념이야. 요걸 가지고 구분되는 생각을 읽는 거야. 근데 환경관리주의는 인간중심주의 철학이란 말이야. 과학기술이나 환경 관련 제도를 통해 환경을 잘 관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잠깐만. 환경관리주의는 일단 대립구조가 인간과 환경, 자연하고 해서 인간이 우월한데 이런 생각을 전제를 깔고 있고, 인간이 그럼에도 환경 지금 파괴 일어나고 기후 문제 일어나고 지금 온난화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야.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21세기 지금 철학의 신유물론이나 새로운 실제론하고 다른 거야. 선생님 쓴 책에서 그 차이점을 읽어야 돼. 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는 데스콜라의 철학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여기 항상 비교되는 부분을 잘 보여줘. 이와는 다른 입장인 사회 생태주의와 생태 근본주의는 환경 관리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회 생태주의라고 있어.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 가타리 들레즈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했어. 구조주의 개념 누차 설명을 했지, 그지? 어떤 구조가 인간을 옥죄한다 그랬어. 기제로 작동한다고. 이 입장에서 사회적 구조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 형태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돼. 자본주의 때문에 그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소외가 일어난다 그랬어. 이게 뭐냐면 끊임없는 자본주의 자기 증식이 일어나. 자기 증식 과정에서 불평등이 일어난단 말이야.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착취하고 그런. 이걸 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그대로 놔도 되지. 또는 인간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그대로 대립구조를 봐도.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이란 말이야 이게. 따라서 사회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사회번역을 이루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잘 봐.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미면 입장이 봐봐. 환경오염 이런
문제, 지구온난화 이런 걸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변화 일어나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는데 일단 환경관리주의가 있고 사회생태주의도 있고 그런 거야. 환경관리주의는 뭐야?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는데 인간이 환경을 자연을 잘 관리를 하면은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근데 이해되지? 네. 사회생태주의는 환경 문제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는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고착화된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의 대표적인 자본주의래. 자본주의에 무한한 자가 증식성이 여기 없지만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구도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자연이겠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한다는 거 뭐야? 환경을 파괴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 더 많은 거를 생산하는 걸 줄이고 뭐 플라스틱이 되게 많아지고 막 이런 오염되는 것들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버리고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사회 생태주의의 일환들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우리가 하고 있는 네. 뭐 컵 같은 경우도 뭐 일회용 컵 쓰지 말고 뭐 자기 그 머틀 가지고 뭐 써라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응? 결국은 이것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통점은 뭐야? 인간을 위에 두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지 이것도. 그지? 이게 21세기 철학인 새로운 유물론, 신유물론 새로운 실제론하고 차이점이야.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아무튼 이와 달리 심층 생태론으로 불리는 근본 생태주의가 있어. 사회 생태주의, 환경생태 이 차이점들.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로 인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래. 그러니까 근본 상태주의는 21세기 철학인 새로운 실제론, 신유물론하고 맞닿겠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어느 일방이 지배하고 이런 지배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인 관계야. 상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있다는 인식, 자연도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 이게 21세기 철학의 핵심이란 말이야. 바탕으로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삶이나 의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선생님이 쓴 책에 이게 나왔다고. 새로운 데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쓴 책에서 21세기 철학, 새로운, 나중에 읽어줄게. 새로운 실제론, 같은 말이야. 신유물론. 좀 잘 봐야 돼. 자,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까타리는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한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생태 철학이라는 걸 제시했대. 그는 생태 철학을 환경 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사회 생태학, 근본 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정신 생태학, 이 세 가지 생태학으로 제시했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환경 생태학에서 사회 생태학과 정신 생태학까지 접했대. 우리 인간의 정신. 그가 주장한 생태 철학의 핵심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인간과 자연,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게 뭐야? 서양의 사상의 핵심이지. 주체와 객체, 백인과 흑인, 서양과 동양 딱 이분법으로 갈라서 전자는 우월하고 후자는 열등하고 이런 도시구조를 가지고 이게 제국주의 침략의 그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을 면면이 지배한 사고가 뭐야?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사상 가지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란 말이야. 아까 벗어났어. 환경 생태학의 자연 영역, 사회 생태학에서 사회 영역, 정신 생태학에서 인간 영역. 이 자연과 사회와 인간이 서로 그
상호교류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변혁을 할 수 있도록 자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주체성이라는 거 인간 주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볼까? 어떤 건지. 일반적으로 주체성은 여기서 이제 봐봐 소주자가 이 주체성을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되지. 여기까지 보면 실질적인 주제야. 응? 주체성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고 주체성의 토대는 자유로운 자기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이 있다. 주체성은 결국은 인간의 중심으로 보는 건데 이걸 바꿔야 돼요.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주체성은 정체성도 주체성의 일부겠지. 응? 사회는 이 역할들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억압하거나 격리 처벌해야 한대. 주류 쪽에서 이거를 가지고 푸코는 일탈이라고 보고 격리시키거나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런 죽이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가령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주체성은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동일시된다. 그치? 엄마들 보면 밥하고 뭐하고 애들 보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집에서. 그에게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엄마상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겠지. 그치? 다를 수가 있잖아. 일 나가는 엄마. 이전에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 항상 예를 든 걸 가지고 머릿속에 붙여있어야 돼요. 어머니 역할과 관련한 주체성은 어머니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포근함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어머니한테 혼나면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섞이면서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가타리는 주체성 생산에 대해 동질적인 요소 자, 주체성이 동질하게 생산되는 것을 동질 발생으로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주체성이 생산되는 것을 일질 발생이라. 네가 지금 이런 걸 이해 못하면은 어휘력이 딸린다는 거야. 주체성을 만들어 생산되는데 같은 요소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동질 발생이지, 그지? 같은 맥락. 이질적인 요소에서 만들어지면은 이질 발생,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보자. 가타리가 살았던 당대의 사회체제는 자본주의 체제. 가타리는 1900년대 40, 50, 60 이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70.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매체 등을 통해 물질지향적, 소비지향적 욕망을 자극하며 개인을 동질화시키고 있지. 우리 성형하고 막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뭐가 이뻐지고 싶어하고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대. 참 어려운 거 시간 있으면 내가 많이 얘기해. 그래서 대중매체,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TV 이런 데서 그런 어떤 동질성을 막 생산하잖아. 자본주의가 그렇게 동질성을 생산하면 어떻게 돼? 자본주의 속성상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겠지, 그치? 아니, TV 같은 데 성형한 연예인들 많이 나오고 그러면 다 요새 보면 다 똑같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한다는 건 뭐야? 오히려 개성적이고 우리 서양에서는 말이야. 내가 선생님 카투사를 서양에서는 말이야. 동양 여자들의 눈이 쭉 찢어지고 서양 애들이 외국 애들 만나면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쌍꺼풀을 하는지 모르겠대. 어? 우리 다 쌍꺼풀을 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다른 거야.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리 동양은 여기서 보면 동질성의 개념 같아지고 막. 근데 서양에서 이질성의 개념 이질성의 개념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고 이게 개성이란 말이야. 개성이 아름다움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직 서양도 그런 단계를 넘어갔겠지, 그지? 옛날에 보면 다 똑같이 옷 입고 막 이런 거에서 개성적으로 바뀌고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많이 그러지?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고 격리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를 함의할까? 그런 애들한테 왕따 시키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속성이 만개할 거 아니야, 그치? 성형하면 성형 그 쪽에 관련된 자본주의 산업들이 발달하는데 그렇지 않은 막 개성적인 애들이 막 각광을 받으면 산업이 위축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걔네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미의 기준 후지 이상해 뭐 이렇게 막 간단 말이야.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지? 응? 어렴풋이 이해는 되지? 어? 네.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주체성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 가타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를 봐야 돼. 이 주체성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인데 이 동질성에 의해서 이 주체성이 훼손이 되고 그치? 공격을 받고 이 특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그거를 억압하고 격리하고 이런 영향을 해요. 이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은밀하게 세련되게 막 나오는 거야. 대중문화 이런 거로 그치? 이해되지? 네. 그의 생태 철학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대.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체잖아, 포드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만든단 말이야. 아무리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요새 각각 새롭게 떠오르는 철학의 분야가 기술 철학이야.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은 생태계 보전이나 복원은 언제나 경제적 수단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주체들이 자본주의 생산 주체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자기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동질적인 걸 자꾸 생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걸 자꾸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치? 복원은 어렵다는 얘기지 그치? 결국은 뭐야? 자본주의의 욕망 주체성하고 자본주의 욕망하고 같아요. 주체성을 가로막는 기제가 뭐야? 자본주의의 끝없는 탐욕, 욕망이라는 거야. 이해돼? 어? 가타리가 말하는 생태 철학은 그래서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끊임없이 욕망을 줄여야 된다는. 그래야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지? 왜 말 안 해, 인마? 어? 어려워가지고 약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욕망은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활동이다. 그는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동주적인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전복해야 된다는 거. 대충 이해되지? 네. 근데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참 자꾸 읽어서 이해라고. 이게 논술로도 주제로 많이 나와 이게 자본주의 문제. 가타리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변화한 개인들이 자본주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 욕망에 따른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욕망이 뭐야? 계속 대량 생산하고 끊임없는 증식을 하고 그러고 동질화시키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환경 파괴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다르게 되기라고 했대. 이를 통해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봤대.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고 있죠. 타자성이 되게 중요해. 나가 그 공감을 토대로 모든 사태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느끼면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혁명적인 행위. 남들과 똑같이 해서 자꾸 욕망. 멀리 볼 것도 없어. 성형 얘기하잖아. 자꾸 남을 똑같이 만들어서 결국은 뭐가 되냔 말이야. 자기 주체성도 잃어버리고, 그치? 애들이 막, 어? 나는 누구일까요? 막 이러는 거잖아, 그치? 환경 파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본주의 욕망에 물들어가지고 자본주의가 동질화시키는 그 속성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거 뭐야? 이것도 환경,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잖아.
나중에 보면 막 진짜 괴물이 돼버리잖아. 그치? 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으로서의 자연과 사회와 공감하는 연대의식과 윤리적 책임감까지도 서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가탈에게 있어서 생태주의적 삶이란 자연, 사회, 인간의 거대한 생명적 생산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 동시에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이래. 좀 어려워. 뭐냐면은 생태주의적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 인간, 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거대한 생명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어려워. 인간이 자연으로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자기 개성, 자기 주체성을 그대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냐면 현재의 발전, 우리 사회가 세계가 발전하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조차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연은 자연이고 우리는 우리로서 서로 조화 공존하는 삶. 그런데 그렇대 뭐냐면 자본주의가 쏟아내는 끊임없는 주체성이 쏟아내는 끊임없는 욕망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주체성 있는 삶. 동시에 사회 안에서도 남과 다르게 되기,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를 명품을 두르든 뭐든 자기는 자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한대. 말 되지, 그지? 어? 어렵네. 네. 그럼 봐봐. 이걸 좀 더 설명한 거야. 이게 가탈이 아까 세 가지 생태학. 주체적 생산이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라고 그랬어요. 좀 봐봐. 가타리는 세 가지 생태학이라는 책에서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빨리 읽을게, 우파 생태주의와 사회번역을 주장하는 좌파 생태주의를 표명하면서 생태주의를 자연주의 또는 금욕주의와 부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생태주의를 말 그대로 자연을 따르는 거, 모든 것들을 금욕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생태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시도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자연 생태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사회적 관계를 확장, 우리 의식이 주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 인간 대 자연이라는 서양 전통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사회 자연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생태학적 구도를 제시하면서 아까 설명한 거지. 특히 인간 사회 자연이라는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새로운 주체성 생산의 핵심 기제로서 인간의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아까 봤지, 그지? 주체성. 마음 생태를 강조했다. 주체성은 한 개인이 사회의 제 역할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회화 과정에서 전통 사고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체성은 동질적인 주체성을 생산할 뿐이지, 그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죠. 이러한 동질적인 주체성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기제야. 자본주의의 통제를 그러면 통제를 받는 거란 말이야. 가타리에 따르면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경험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소비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 즉 주체의 동질화를 가속하면서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한다. 아까 설명했지, 그치? 그래야 돈 버니까. 그는 오늘날의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찾았다 말했지.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생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자본주의 지구화 속에서 발생한 생태계 파괴는 환경 오염과 자연훼손을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적인 생활 양식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가타리는 오늘날의 생태 위기 극복을 주체, 개인의 해방에 두면서 끝없는 소비를 욕망하는 주체인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자연이 바뀌고 환경 생태 문제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 생태 변형을 통한 주체성 생산으로 생태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서 각기 다른 삶을 추구하는 노력 과정에서 인간은 자본주의적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 사회, 인간의 조화, 공존을 도모하면서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거듭 읽어보면서 아까보다는 더 이해가 됐지? 네. 그렇더라도 가타리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주의적인 삶을 되찾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까 그 얘기야. 요 얘기.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알겠지? 네. 그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 자, 봐.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욕망을 바라보았다. 가타리는 욕망을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활동으로 인식하면서 이 면에서는 아까 스피노자하고 비슷하지, 그지? 그지? 이질 발생된 네.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본주의 욕망을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욕망은 곧 자본주의 욕망이라는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마음 생태학에서 강조하는 주체성 생산을 통해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때는 생산적이고 대안적인 욕망을 증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은 삶과 생활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다르게 되기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하는 한편 자신 역시 타자와의 차이를 가진 존재로 타자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어? 다를 수 있다는 거. 같다고 보면 어떻게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을 막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관계 맺음을 해야 한다고 타자와의 주장했다. 알겠지? 공동체 삶을 주장하는 네. 거야. 카오스 모제라는 개념이 있어. 혼돈, 질서, 상호, 신체 합성어로 자연, 인간, 사회관계가 이질적이고 특이한 주체와 요소가 상호작용할 때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카오스 모제를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야겠지, 그지? 네. 읽어봐. 내가 이따가 넣어줄게. 그 다음에 한번 봐봐. 이거 아까 봤지? 타자들의 생태학 21세 필리프 데스콜라라는 철학자가 이 지문하고의 차이점을 아까 가타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란 말이야. 데스콜라는 현대 인류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론가로 야생사고로 유명한 인류학계의 거장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철학자야. 인류학자. 대표적인 계승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데스콜라는 인간과 비인간 간 관계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관계의 생태학을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과제는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렸다고 보았다. 저서 타자들의 생태학에서 자연과 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서구의 이원론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자연과 문화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 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했다. 데스콜라는 20세기 인류학에서 말없이 있던 자연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기존 인류학을 넘어선 21세기 새로운 인류학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학문적 기획을 자연의 인류학이라고 부르면서 근대 사회와 과학기술의 존재 양식을 되짚으며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인류학을 주장했다. 자연과 이원론은 문화는 인간은 각기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보질 않았다. 이원. 조화, 질서를 도모했다는 거야. 지금까지의 인류학은 인간이 주인이었으나 지금 서양사의 근간을 얘기해. 자연의 인류학은 인간과 비인간을 일어나는데 같이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 사이란 말이야. 전통 인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과 문화의 대립이라는 이원론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자연을 인간 중심적으로 대상화하면서 스스로 자연 밖에 위치시켰다는 건 뭐야?
너하고는 달라. 나는 너를 지배할 수 있어. 이런 거지. 자연은 인간밖에 있는 대상이므로 인간은 그것을 이용하고 조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은 인간이 거센 투쟁을 통해 쟁취한 문화와 문명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본 거야. 이게 그동안의 전통. 이게 서양의 전통사고란 말이야.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류학의 이미지는 백인학자에게 관찰되고 있는 아마존이나 태평양에 자리한 원주민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인류학은 서양 백인이 자기와는 다른 인종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 백인 스스로 연구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원주민들을 연구하면서 뭐야? 자기들의 우월성을 뽐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치? 인류학자 스스로 인류학을 학문적 유럽 중심주의나 자민족 중심주의 소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양보가 하지 않다. 데스콜라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고 자연에 대립하는 문화의 영역 안에 인간이 자리한다는 관념, 이게 뭐야? 서양 전통주의 관념은 다분히 서구 중심주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계속 지금 핵심을 계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인간은 여타의 종과는 다른 부류이자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사고, 이게 서양 중심 사고는 자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연주의는 과학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인류학이 이원론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연주의가 유지되지는 한 자민족 중심주의, 인간주의 판본인 인간종 중심주의, 인간 우월주의는 변하지 않아. 이게 우리 인류학에서도 나왔다는 거야. 자연주의라고 선생님 카페에서 치고선 찾아봐.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어? 네. 이에 반해 데스콜라가 연구한 아마존의 아추아족에게는 서양인들이 자연이라고 대상화하는 숲과 강이 바로 자신들의 세계고, 그지? 그들은 숲과 강이라는 자연과 육체적, 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세계로 만든다. 그러니까 논술 지문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인디안 주장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막 침탈할 때 그 땅은 우리 게 아니라고. 어? 자연은 인간의 게 아니라고, 그치? 응? 근데 그걸 왜 자꾸 가지려고 그러냐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인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하면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동일성 윤지는 인간과 비인간의 세계가 평등하게 구획된 것이다. 데스콜라는 세계를 자연과 더불어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방식을 애니미즘이라고 불렀다. 아차족이 인간과 비인간 동식물 모두 사람, 존재라는 동일한 차원에서 사고한다. 주목하여 서양의 세계관과는 별개의 아마존의 애니미즘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있다. 자연 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애니즘 세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야. 동물도 환생하고 보면 달라져. 둘은 같은 속성의 내면을 가지고 자율적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은 함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 꼭 필요한 것만 죽이고 그러는 거야. 잡아서 먹고 그러는 거야. 데스콜라는 애니미즘 세계관을 따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 즉 타자 간의 관계의 생태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고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암과 삶의 실천을 통한 존재론적 구성변화를 통해 지구 환경과 인류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방향을 모색했다. 같은 존재라고 지금 본 거라. 아까 그러면은 가타리의 사상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인지, 가타리는 뭐야?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 된다고 보는 데 같지만 그래도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의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환경문제 해결하고, 그치? 근데 여기서 데스콜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같은 종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동반자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알겠어? 동반자. 결정적으로 차이야, 그게. 이해되지? 왜 얼굴이 무겁니, 임마. 못 따라오지, 지금? 데스콜라에 따르면 우리가 알던, 계속 읽어놔. 자연은 인간이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 인간에게 변덕을 부려 고통을 주면서도
가치 관습 이데올로기가 설 자리가 없는 자율적인 규칙성의 장을 구성하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특화된 위세포 배양 등으로 둘러싸고 자연은 어디서 멈출 것이고 문화는 어디서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논의의 핵심은 문화에서 자연으로의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 내가 존재론적 우리 배웠지. 인간주의를 포기하는 거야. 이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삶을 존재의 바람직한 관계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쫓아오지 못하는 거 워낙 지금 아주 읽기 수준이 딸려가지고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읽어보면서 봐야 돼. 지금 보면은 가타리의 사상하고 거기 뭐 생태 철학 여기 데스콜라의 사상이고 이 핵심은 뭐야? 여기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설정이야. 알겠어? 어? 오늘날의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이런 5만 가지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것들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오늘날의 환경 문제, 생태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나오고 학자들의 견해들이 제시되는데 가타리는 뭐라 그랬어? 인간의 마음,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자본주의에 물들지 말고 동질화시키는. 인간의 정신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자연을 극복할 수 있고 자연을 하고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데스콜라는 그게 인간과 자연은 동반자라는 같은 개념이라는 같은 지금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이 그 아마존에 있는 부족을 가지고 애니미즘적 사고를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야? 서양 근간 사상이 뭐야?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야. 인간 대 자연, 서양 대 동양, 백인 대 흑인 딱 구분을 져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할 수 있고 복속시킬 수 있고 이런 개념들 있잖아. 어느 한쪽은 우월하고. 그러니까 가타리의 생각은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과의 조화, 공존을 도모하고. 근데 핵심은 뭐야? 그래도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야. 알겠어? 인간적인. 근데 여기 지금 데스콜라는 21세기 철학이 지금 철학 뭐냐면은 신유물론 새로운 실천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철저히 포기하라는 얘기야. 그게 핵심이야. 그걸 가지고 쭉 읽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타리의 생태 철학과 데스콜라의 타자들의 생태학을 관통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분법적 사고 써야 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실질적인 주제는 그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네. 계속 읽어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욕망을 주제로 해서 소비지향의 자본주의 욕망과 생태지향의 욕망으로 구분돼서 볼 수 있고, 여기 아까 보면은 데스콜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타리의 마음 생태학과 데스콜라의 타자들의 생태학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사실은 더 어려운 개념으로 들레즈 가타리의 차이의 존재론이란다. 횡단성, 창발성, 개체 미분화라고 이게 21세기 신유물론 사상에 영향을 준 개념들이야. 이게 다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찾아보면 나와. 그리고 신유물론에 대한 부분. 선생님이 지금 쓴 그 책 있잖아. 새로운 철학. 그거는 잘 읽어야 돼.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문이 연결해서. 알겠어? 네.